내가 아침에 와, 밤 불 다 10시, 떴어. 10시에 빨래를 못 돌리잖아. 어제 밤에 몰랐잖아, 이런 거를. 전혀 몰랐죠. 근데 뭔가 냄새가 났잖아. 탄 냄새. 그냥 이거였어. 아침에 눈도 잘 떠져. 그리고 먹고 그 시간에. 물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이거네. 다 양잿물 내가지고. 갑자기 이제 7시에 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캘거리 공항에 와 있습니다. 집에 가는 밴쿠버행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간 캠핑카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캠핑카 반납이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오후라서 지금 공항에 미리 와 있어요. 캠핑카 여행을 했는데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카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유튜버들 중에 본인이 직접 밴 사다가 캠핑카 만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언젠가 그거를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차를 사더라도 주차를 할 공간이 저는 없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캠핑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캠핑카 렌트가 진짜 비싸요. 하루에 200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비용도 문제고 또 그 큰 차를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해서 머뭇거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거는 $1 캠핑 트립이라고,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예전에 TV에서 옥태견이 2PM 옥태견이 비용 되게 아껴가면서 미국 여행하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알게 돼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렌트카를 빌리는 곳에서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캠핑카 같은 거는, 혹은 저희 이사할 때 쓰는 U-Haul 같은 거는 빌리는 곳이랑 반납하는 곳이 달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추가 요금이 드는 거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여행이니까 이동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빌린 곳에서 반납하면은 뭔가 라운드 트립이 되니까 똑같은 풍경을 또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도 반납이 가능하게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 캠핑카가 한 곳에서만 반납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캠핑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비인기 지역의 루트를 내가 해주는데 대신에 저렴하게 차를 빌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1는 아니고요. 사실 숨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은 그런 루트나 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서 캐나드림이라는 회사를 이용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큰 캠핑카 렌트 업체를 들어가면은 프로모션 이런 탭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박 4일을 하는데 캠핑카 렌트 비용으로만 160불 낸 거죠. 160불 동안 160불을 내고 4일 동안 캠핑카를 썼습니다. 제가 빌린 캠핑카는 픽업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캠핑카라서 실제 운전을 할 때는 그냥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픽업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은 없고 U-Haul 정도만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운전하다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루트는 밴쿠버에서 시작을 해서 캘거리로 가는 루트에 가는 동안 밴프에 있는 호수들을 둘러볼 수 있는 거고, 돌아갈 때는 캘거리 공항에서 밴쿠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처음에 캠핑카 예약을 해놨고, 그거에 맞게 비행기도 원웨이로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한 날짜가 오면은 캠핑카 업체에서 링크가 옵니다. 체크인을 하라고. 저희 공항에서 체크인하는 것처럼 체크인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1시간짜리 교육 비디오가 있어요.
또 캠핑카가 어려운 게 사용법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뭐 물이랑 탱크 비우는 거라던가 그게 다 비디오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디오 대충 봐도 그때그때 막 매뉴얼 찾아가면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하루에 뭐 40불 정도 비용을 냈지만 추가로 보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멀전시가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랑, 그리고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니까 앞에 유리가 깨질 수 있어서 윈드실드 보험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유리도 안 깨졌고 그것도 쓸 일이 없었어요. 기름값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 마일리지가 제한이 있어요. 일반 렌트카처럼. 루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200km였나 해가지고 밴쿠버에서 캘거리를 직선으로 가고 중간에 관광지를 살짝 들러도 될 정도로 마일리지를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예약을 거의 뭐 한 달 전에 했단 말이죠. 근데 뭔가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렌트카 업체에서 기름값과 지원해준다, 이런 프로모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 캐네디언으로서 이번에 캠핑카로 막 차에서 샤워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요리도 하고 가스도 나오고 해서 밖에서 뭐 한 게 없습니다.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행하면서 약간 화장실 없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편했고요. 이거는 사실 워홀 오신 분들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운전을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약간 뭐 유호를 조금 몰아봤더라던가. 운전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큰 차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긴장하면서 운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2시간 운전할 때 너무 긴장해서 2시간 하고 나니까 완전 피곤했거든요. 졸립고. 그래서 운전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관광지 들렀던 곳은, 밴프는 오면은 레이크만 보면 되잖아요. 저녁에 도착해서 루이스 레이크를 갔고 다음날 모레인 레이크를 갔습니다. 최근에 밴프 왔을 때는 모레인 레이크는 바로 그냥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셔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곤돌라 타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모레인으로 가는 셔틀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셔틀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저는 그 BC 캠프가 아니라 AB 캠프인가? 알버타주에서 운영하는 캠프사이트에서 셔틀을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기업을 이용해도 되는데 아마 비용이 좀 비싸겠죠?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어서 그 밴프가 되게 좋잖아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큰 트럭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랑 함께 와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차량도 픽업 시간, 드랍오프 시간이 있는데 지금 9시에 드랍오프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뒤로 드랍오프를 할수록 더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어서 그걸 내기 싫어서 일찍 했고요. 비행기는 5시라서 공항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에서는 이런 캠핑카 여행, 캐나다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워홀을 오셨거나 혹은 내가 캐나다에서 산지 몇 년이 됐는데 캠핑을 하고 있는데 캠핑카 트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겨울이라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운전하기 힘드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캠핑카를 보유하거나 캠핑카 트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저 편두통이 자주 오거든요. 피지오 가서 배운 건데 마사지 볼로 여기 등줄기를 마사지를 해주면은 두통이 없어집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저 항상 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등에 근육 뭉친 게 풀리면서 두통이 사라져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서 또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앤 치즈랑 비건 파스타인데 진짜 맛있어요. Well, I guess I should let you get back to work or finish for the day.